윤석열 견운 공수처. 양반 앞서 물건이 아닌 걸 앞서서 어디를 앞서? 정말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들어오자마자 공수처 검사들이다 공수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두 휴대폰을 손에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검사님 지금 출소하시는 건가요? 중단한 사유는 혹시 오늘 영장 발부 집행하는 거 있어서 불법 사항이 인정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저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저희는 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 중에 이루어진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오늘 그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5명의 수사관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그 상황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자택, 지역구와 국회의원 사무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서울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0시 10분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본인의 집 압수수색에 있다가 다시 국회에 온 김웅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결국은 11시간 만에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럼 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공수처 검사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까지 수색을 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담당 검사가 김웅 의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이렇게 보좌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영장을 제시했고 또 김웅 의원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PC가 영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관의 PC도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도대체 어느 주장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건은 지난 6일 날 시민단체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정책관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김웅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또 그다음에 손준성 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아마 2곳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대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5곳을 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취재한 사건 중에서요. 요즘 옛날에는 포괄적인 압수수색이라서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압수수색에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 압수수색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에 있는 PC를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재판에 가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했어요. 특히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영장을 들고 갔더니 압수수색을 이제 거부를 해서 그때 변호인들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다 와서 변호인들이 참관한 가운데서 일일이 특정 품목을 어떤 지목을 하고 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아마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근데 지금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 김웅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던 같은 시간대에 지금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측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나 전주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김웅 의원의 PC만 돼 있는데 왜 보좌관 PC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김웅 의원이 어쩌면 이 휴대전화까지 다 압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 이 수사관들은 김웅 의원이 다 이게 협조하라고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김웅 의원은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참고인 신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제 검색을 했다. 이게 이제 캡처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불법적인 이제 압수수색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검사 등을 일단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김웅 의원은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을 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키워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조국, 정경심, 추미애 그리고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키워드로 뽑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권과 다른 이른바 야당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가기 위한 그런 모략극이 아닌지. 네, 정 변호사님, 지금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국, 추미애, 정경심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는 압수수색 그 절차의 정당성 외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이야기한 거 쭉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를 압수할 때는 통째로 압수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컴퓨터 같은 그런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범위를 정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출력하거나 아니면 복사하거나 이렇게 압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런 범위를 정할 수 없을 때. 네. 그런데 김웅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자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들 키워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원래 이제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뭐가 그 기재가 돼야 되냐면 성명, 죄명, 그다음에 피압수 물건 같은 것들이 쭉 기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 그 영장에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자료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그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영장도 제시 안 하고 그다음에 영장에 없는 그런 물건을 압수했을 때 최근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그거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획득된 그러한 그 자료들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한 그 판결도 있었으니까 이게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건 문제가 될 충분한 그 소지가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예,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김웅 의원이 적법 절차의 문제성을 상당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실관계를 약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를테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만 수사의 긴급성 그리고 시급성을 인정하는 게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현장에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아예 단행을 멈춰야 되느냐, 판례 태도가 그런 취지로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그 현장에서 보좌진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던 거고 그것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연락을 받은 김웅 의원이 그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은 김웅 의원의 컴퓨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의 현황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라고 특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보좌관의 PC를 함부로 들여다보려고 했다라는 김웅 의원의 어떤 주장은 사실 본인이 수사기관에 몸담았었고 검찰 출신이고 이런 단행을 여러 차례 해봤을 텐데 이런 정치적인
탄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정치적인 수사 그 이외에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예. 부분도 있는 게 장 변호사님,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번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물이 PC일 경우에 그거를 다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관련 네. 자료를.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이 건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수사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청부 고발을 했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정치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었을 때 물론 참여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절차상 분명히 보장돼야 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건 본건 수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절차 안에서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 안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다만 불법이다. 이 키워드가 무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압수수색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 근데- 변호사님, 지금 장 변호사님 네. 말씀은 저 검색어 자체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저것을 할 때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공수처 검사들이 너무 좀 아직은 미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모든 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국 같은 키워드로 그 검색을 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케이스가 선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누가 봐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위법성의 소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판례를 갖다가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압수수색 현장에 김웅 의원이 그 대상자일 텐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변호사님의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어쨌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9월 2일 날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6일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손준성을 입건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공수처의 이 수사 속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굉장히 빠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빨리 진행되는 편이 있고 저는 그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특성은 물론 6일자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한 4일 안에 영장을 단행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건 이달 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 사실 자체를 특정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비교적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 사건, 이를테면 살인, 강도 등의 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도 빠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게 디지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사실상 검찰이 국기문란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정보가 담겨 있는 PC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판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택이 압수수색됐을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참여관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한 50분 가까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뒤늦게 왔을 때 그 불법성 여부가 판단이 됐는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성이 있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예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의 불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그런 선례가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명쾌하게 밝히라는 게 언론의 보도들 내용이다.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언론에서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사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는 건데요.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공수처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혐의를 봤더니 이게 좀 독특해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각각 달라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옛날 같으면 다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 직권남용이나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은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갖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 관계자가 헷갈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공수처 관계자의 말은 틀린 말이고 게다가 이거는 임의로 그 뭐 현장에서 뭐 현행범 체포하듯이 한 게 아니고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법원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관계자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예. 사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원래 사무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혐의가 이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게 이제 범죄 어떤 혐의와 수사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공수처의 7호, 8호 수사가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수사가 돼 있어요. 옵티머스 건하고 한명수 사건 건이 돼 있는데 예. 사실 이거는 고발인 조사가 없이 바로 입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수사 사무규칙에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검토를 해서 그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입건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준웅 이 처장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 수사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고발인 조사만 바로 하더라도 바로 입건을 할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그게 시행된 게 바로 9일입니다. 네. 바로 어제에 처음 시행된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지난 6일 날 시민단체가 고발하니까 바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피의자다. 물론 뭐 일단 형사적으로 보면 피고발인이나 피고선이 되면 피해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이거를 지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그냥 피해자라 이렇게 밝혀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네 가지 혐의로 해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공표함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윤 후보를 맞춰낸 그런 수사가 아닌가라는 걸 야당한테 의심을 사게끔 하는 그러한 행동이 지금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공수처 관계자의 이야기, 혐의가 없어도 그냥 바로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수사 사무규칙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소식은 다음 두 번째 한랭킹에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대선에 미칠 파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